안녕하세요. 네, 이슈 뽀개기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정치 부분 좀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뭘 해보고 싶냐면요. 요즘 시끄럽죠. 홍콩의 밤거리가 불야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려한 네온사인의 홍콩이 아니라 최루탄과 시위, 그리고 어린아이가 죽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격렬한 진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홍콩시는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최근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4년에 있었던 우산혁명도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이 갈등은 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홍콩은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국제금융의 중심지, 국제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홍콩 여행 다니는 거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세품 등 젊은 세대를 특히 유혹하는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할 내용들이 매우 많죠. 자, 홍콩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서 성장했고 발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홍콩은 97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이 다시 한량을 받아요. 그런데 중국 본토의 국가체제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하나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내재된 반발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에도 역시 이 문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망쳤을 때 그 도망친 국가로부터 범죄 행위지의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서 범죄인을 인도받는 조항인데요. 이게 왜 홍콩시를 촉발했냐라고 하면 최근에 홍콩의 청년이요, 여자친구하고 대만에 여행을 갔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만에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홍콩에서는 대만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라는 문제가 터져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홍콩 정부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홍콩 시민들은 여기에 왜 반발하냐면 결국에는 기존의 범죄인 인도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안에는 중국이 들어있고 중국하고 홍콩하고 이 문제가 정리될 경우에 중국은 이 규정을 악용할 것이다. 어떻게 악용? 홍콩 내에 있는 반중운동가, 인권운동가, 자유민주주의 운동가, 지식인, 언론인들을 중국으로 송환해서 혼쭐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그것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짧은 설명이었는데 핵심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범죄인 인도법, 홍콩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홍콩 송환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가 이번 시위를 촉발한 직접적인 배경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홍콩 시민은 왜 일어섰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고요. 기존에 쌓여져 있던 역사적 불만,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습니다. 지금은 97년에 영국으로부터 다시 중국이 홍콩을 할양받은 다음에, 홍콩을 돌려받은 거죠. 할양이 아니라 돌려받은 다음에 일단은 미봉책으로 겨우겨우 유지는 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콩이 중국 본토로 완전히 귀속될 경우 지금 홍콩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 지금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서 촉발된 이 문제를 확산시키며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홍콩에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지금 홍콩 시내의 풍경은요 80년대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풍경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한국 내에서도 홍콩을 도와줘야 된다, 피를 흘리며 스스로 쟁취했고 투쟁했던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홍콩에 널리 알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홍콩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은 매우 막강한 나라죠. 국제사회에서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될 문제인데 중국의 막강한 파워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섣불리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이면에는 또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대만하고의 관계 설정에서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면 합의를 받아냈다라고 봐야 돼요. 대만하고의 외교 관계를 유추해 본다면. 그래서 이 홍콩 문제는 상당히 장시간 유지될 확률이 매우 크고 그 본질이 해결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단은 전망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홍콩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십니다. 자, 홍콩은요, 원래 중국 영토였죠. 당시에는 물론 청나라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바로 영국이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죠, 사실상. 뭐죠? 아편전쟁 아시죠? 예, 세계사에서는요, 정말 비열한 양아치적인 전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아편전쟁이에요. 전체 중국 대륙 인구의 약 60%를 아편 중독자로 만들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던 게 바로 이 아편이라는 마약이었죠. 결국 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은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서 영국의 홍콩의 일부를 중국의 일부인 홍콩을 할양하게 되죠. 결국 이때부터 홍콩은 영국령이 돼서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4년에 중국하고 영국이 다시 합의를 합니다. 97년 7월 1일부로 영국은 홍콩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은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되게 되죠. 자, 쉽게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 이거 뭐죠? 일국 양제. 한 국가 두 체제가 존재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쉽게 생각하셔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죠. 홍콩은 입법, 행정, 사법 다 독자적으로 갖기는 하는데요. 국방과 외교의 권한은 중국이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홍콩은 기존의 경제체제 독자적인 정보, 사법부, 입법부를 가지고 운영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중국 본국의 영향력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뿌리는 중국이었고 현재 일국 양제로 중국으로 반환이 되긴 했으나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이 역사적인 연원이 이번 사태에 역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노림수는 역시 뭐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의 벽에 있는 사진에 계란을 던지는 모습인데요. 자, 중국은요, 21세기 세계의 패권자가 되는 게 꿈이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분쟁이 있었죠. 사실은 중국이 발톱을 너무 일찍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중국 경제가 거의 근 30여 년 만에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중국은 너무 욕심을 일찍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중국은요, 대놓고 팍스 차이나 과거 진시황의 뛰어난 업적을 능가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꿈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홍콩을 결국에는 영원히 자신의 치하로 가둬두고 싶겠죠. 노림수라면 그것이 중국의 노림수인데 어찌 보면요. 여러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전망과 의견은 난무하는데요. 미국 트럼프의 전략과 맞물려서 중국 입장에서 홍콩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홍콩과 중국의 관계가 정리된다고 하는 이른바 2047년 그때까지 기다려봐야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날 건데요. 아마 이 상태로 갈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문제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홍콩의 미래는? 자,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홍콩의 자주독립, 홍콩은 홍콩 그대로를 외칠 것이고 우린 중국 싫어, 중국 치하에 들어가기 싫어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상황도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망이 그닥 밝지 않다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과거 서방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이라는 근대화에 실패했던 나라하고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생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홍콩은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홍콩인들이 원치 않은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홍콩인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과 언론의 보장과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의 번영이라는 홍콩인들의 꿈은 서방 진영의 여러 나라의 도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하고의 합의라든가 중국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미중 간의 격화되는 분쟁 심각하죠. 결국 홍콩의 미래 전망은요. 그닥 밝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추후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지,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할지, 만약에 시위가 더 격화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홍콩의 미래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데요. 시간이 매우 걸릴 것이고 이 시위 사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콩 시위 문제와 홍콩 시위의 배경, 중국과 홍콩의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원치 않는 분단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홍콩처럼 일국 양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서로의 체제 속에서 약 74년간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체제, 다른 국가로 성립되어 발전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로드맵에 진입해 있다는 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홍콩하고는 색깔이 매우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도 홍콩의 미래를 보면은 매우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지는 말고요. 시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시아에서 펼치고 있는 패권 경쟁의 한 축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의 실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